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6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윤현석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치러진 16강전 5번의 경기에서 30대 기사들이 모두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노련미와 패기의 대결에서 노련미가 좀 한 발 앞섰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16강전에선 30대 강세. 박진솔 8단 이제 박자훈 구단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승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네. 큰 이변은 없었는데요. 어제 대국에서 허용호 구단이 신재익 초단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공교롭게도 지금 8강 진출자 5명 모두 30대 대로 채워졌습니다. 네, 30대 기사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번 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살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는 GS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24강 토너먼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어느덧 16강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네, 이제 16강전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경기는 최재영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네, 오늘 대국의 승자는 이제 윤준상 구단과 대결을 하게 되고요. 이제 30대들이 지금 5명이 8강에 진출했는데 이제 남은 3판은 이제 10대와 20대들의 대결로 치러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결 이 전기 우승자 안국현 선수와 슈퍼 루키 최재영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20대 기사 간의 대결이기도 한데요. 네, 안국현 8단은 전기대회 그 우승자죠. 그래서 안국현 8단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최재영 사단도 올해 들어서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올해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승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사의 이 기풍을 좀 살펴보면요. 최재영 선수는 이 타고난 전투형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안국현 선수는 반면 이 좀 장기전에 능한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네, 안국현 선수가 좀 실력 쪽이긴 하지만 또 술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재영 사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그 전투적인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좀 급전이 된다면 또 승부가 일찍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대국 과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대국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최재영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16강전 경기입니다. 네, 먼저 최재영 4단. 올해 3단에서 4단으로 승단을 했고요. 네. 벌써 JTBC배 챌린지 매치 1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JTBC 그 결승에 진출할 때 4강전에서도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해 아주 그 기대되는 신인입니다. 네, 안국현 8단 역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올해 또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GS칼텍스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또 삼성화재배 4강에 진출하면서 아주 기세가 좋았는데 삼성화재배에서 패한 이후 좀 기세가 꺾였거든요. 특히 올해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GS칼텍스배 어떤 활약을 보일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리 돌을 가린 결과 안국현 선수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국현 선수는 3월 랭킹 24위로 한 계단 하락을 했고요. 네. 최재영 선수는 45위에서 41위까지 무려 4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그 흐름이 완전히 그 상반되는데 지금 최재영 선수는 올해 들어서 13승 5패 그리고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JTBC 챌린지 매치 1차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이제 상승세인 반면에 안국현 8단은 올해 첫 출발은 좋았어요. 이제 3연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 이후에 좀 4연패를 당했거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2연승을 하긴 했지만 안국현 8단은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GS칼텍스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대구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좀
반전하는 반전을 좀 계기가- 분위기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국현 팔단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전이 될 것 같아요. 네, 안국현 선수는 이번 2018 시즌 5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최재영 선수는 13승 5패. 판수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사단이 이제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이제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그 대국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아주 많은 대국을 좀 소화를 한 반면에 안국현 팔단이 올해 좀 성적이 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대국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안국현 8단의 이 5번째 한 칸 구침수. 요즘은 2칸 구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한 칸보다는 이 두 칸 구침이 많이 두어지는데 또 한 칸 구침도 간혹 나오고 있어요. 네, JTBC 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최재영 4단. 네, 지금 최재영 사단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 JTBC 챌린지 매치에서 이제 결승에 진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바둑을 잠깐 봤거든요. 최재영 사단의 바둑을 봤는데 또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최재영 사단의 활약이 정말 기대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영 사단이 이제 2015년도에 입단했는데 그 다음 해인 2016년과 2017년 바둑 리그에서 또 그 활약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2016년과 2017년 점점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올해 2018년 들어서 아주 지금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지 기대되는 신인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2015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2016년에는 이 바둑리그 오지명으로 뽑혀서 신인왕을 차지를 했고요. 네. 바로 전해인 2017년에는 무려 바둑리그 3지명으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그 파격적인 선수 선발이었죠. 사실 그 오지명으로 선발돼서 사실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4지명도 아니라 3지명까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재영 사단의 그 가능성을 감독이 높게 평가를 한 것이죠. 네. 그만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 바로 최재영 선수인 것 같고요. 네. 초반 진행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진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의 바둑 이론이라면 흙이 어깨 짚었을 때 백은 당연히 이곳을 뭐 밀거나 위쪽 아니면 아래쪽을 미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 이 수를 뒀는데 좀 생뚱맞게 지금 이곳을 다가가거든요. 네, 받아주질 않아요. 이것은 이제 알파고스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쪽을 막아간다면 백이 밀고 흙이 늘 때 중앙을 또 뛰어나갈 수가 있고요. 만일 또 흙이 쪽을 씌워간다면 뭐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최근의 바둑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알파고스법이 대유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화점이 두어졌을 때 이 3-3 침입은 그 대국할 때 꼭 한 번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3-3 침입하지 않을까요? 최재형 사단의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그 알파고스법을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알파고스법에 대한 연구를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최재형 선수는 지금 이 좌상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귀로 향할 확률이 좀 높을까요? 네, 3-3 침입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냥 받아주네요. 네. 무난하게 오늘은 흘러가네요. 네. 사실 예전에는 지금 이런 진행이 아주 뭐 평범하고 무난한 진행이었는데 오늘 이 3-3 침입이 아직은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좀 이색적인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무난한 것이 오히려 이색적인 진행이 되었군요. 그만큼 최근 바둑을 보게 되면 3-3 침입이 많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국현 선수는 전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안국현 8단이 3구까지 그 1승 2패로 좀 뒤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좀 그 힘든 상황에서 승부를 포기하지 않고 김지석 구단을 상대로 결국 그 3대2로 역전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국현 선수의 좀 약점이라면 네. 그런 그 승부사적인 그런 끈기가 좀 저는 약하다고 그동안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안국현 선수가 좀 더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삼성화재 그러니까 세계대회 삼성화재에서 4강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안국현 선수는 GS 칼텍스배 우승 이후에 좀 한 단계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안국현 선수는 GS 칼텍스배에서 첫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이 반면 김지석 선수는 총 3번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2번 우승을 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준우승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그동안 뭐 GS 칼텍스배 상당히 그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죠. 그 2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강세를 보였고 특히 정기대회 결승에서도 뭐 누구나 김지석 구단의 그 우세를 예상했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좀 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GS 칼텍스배의 또 그 매력이라면 네. 뭐 이렇게 예상하는 승부보다는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번 대회에서도 뭐 24강전도 그렇고 16강전에서도 연이어 지금 이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김지석 구단에게 또 징크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징크스죠? 이 결승전에서 이 앞서 2번 우승을 할 때는 모두 3대0으로 이 완봉승을 거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완봉승이 아니게 되면 좀 우승을 못하는 그런 징크스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이 이제 2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상대들이 아주 강한 상대들이었습니다. 네. 최철한, 이세돌. 근데 이 두 그렇습니다. 선수를 상대로 모두 3대0 퍼펙트 아주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런 징크스가 스럽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김지석 구단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재영 선수도 사실 김지석 선수에게 갚을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안국현 선수가 이제 첫 그 결승에서 만난 상대가 또 김지석 구단이고요. 근데 안국현 선수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대로 최재영 사단도 입단 이후에 첫 결승 진출 상대가 그 김지석 구단이에요. 네. 근데 최재영 사단은 그 패했거든요. 최재영 사단에겐 갚아야 빚이 있네요. 빚은 꼭 갚아야죠. 그렇습니다. 이 최재영 선수는 지난해 GS 칼텍스배 본선 무대 첫 발을 들여놨고요. 네. 전기에는 이 후원사 시드로 본선에 합류를 했다면 올해는 당당히 또 예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후원사 시도로 출전해서 이제 24강에서, 그러니까 본선 첫판에서 좀 탈락을 했었고, 또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24강전에서 최정 구단을 물리치고 이제 16강에 진출했는데 최근 아주 페이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과연 정기 우승자인 안국현 8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8강까지 진출을 할지 최정 사단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전이에요. 사실 최근에 제가 해설을 하면서 항상 그 3-3 침입하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바둑에서는 볼 수가 없게 됐네요. 네, 정말 이 3-3 침입이 없는 바둑도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최재영 사단이 이 한 칸 뛴 자리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곳은 이 날일자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백이 한 칸을 뛰고 보니까 이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이 하변 쪽에도 영향력이 크고요. 또 한 칸 띄므로 인해서 이 우변 쪽 흑의 모양도 견제를 하고 상당히 그 다목적인 대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초반은 상당히 그 차분한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사단의 최근 바둑을 보니까 상당히 그 공격적인 그런 바둑을 두더라고요. 네. 근데 좀 그
평범한 수보다는 좀 색다르면서 예, 좀그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최재형 선수를 보면요. 항상 이 주눅들미 없고요. 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또 승부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 신예일 때는 그런 또 패기가 있어야죠. 예, 또 그런 점이 또 앞으로 최재형 사단을 좀 기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6강전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13.4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죠? 어떤 숫자일까요? 아무리 네. 생각을 해도 그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떠오르질 않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하시는 거 아닌가요? 일말에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그 찰나에 지금 다 그 머릿속에 계산이 됐는데 네. 예,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게 뭐죠? 13.4는요. 예. 이 8강 진출자들의 평균 랭킹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예. 이 13.4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걸 계산을 해보셨어요? 네, 제가 심심해가지고요. 13.4. 이세돌 구단이 랭킹 3위, 그리고 김지석 구단이 랭킹 4위. 예. 그 뒤를 이은 선수가 윤준상 선수가 랭킹 18위였고요. 예. 박진솔 선수가 랭킹 19위. 허영호 선수가 그 중에서는 랭킹이 가장 낮았는데요. 예. 23위였습니다. 제가 그 GS 칼텍스는 이변이 많았고 또 이번 대회에서도 이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4 그러면 뭐 상위 랭커들이 많이 그 지금 8강에 진출했다는 것이네요. 네. 이 16강전에서 패한 선수들 중에는 당연히 박정환 선수가 가장 랭킹이 높았고요. 그렇죠. 그 뒤를 이은 선수가 신민준 선수 랭킹 11위였습니다. 네. 사실 그 랭킹 1위 박정환 구단이 16강전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이변이었죠. 또 상대가 그 박진솔 8단이었거든요. 뭐 박진솔 8단이 작년 바둑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또 올해에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박정환 구단이 패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도 박정환 구단이 좀 우세한 바둑이었는데 그 유리했던 바둑을 종반에 역전을 당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GS 칼텍스배 이번 23기에서도 역시 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GS 칼텍스배 23기에서는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도 새로운 또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난 21기 우승자 이동훈 선수 그리고 22기 안국현 선수 모두 GS 칼텍스배에서는 첫 트로피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흙이 끊었을 때 네, 보통은 한 점을 이렇게 늘어놓고 늘고 흙이 막을 때 키워서 버리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수를 쳐서 큰 차이가 선수로- 없다고 봤을까요? 글쎄요, 뭐 흙이 반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나요? 늘어둔다면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만약 흙이 이렇게 잡아만 준다면은 네. 백이 쪽 단수를 쳐서 결과적으로 백이 단수 쳤을 때 흙이 때려내질 않고 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만큼 백 입장에서는 흙이 받아만 준다면은 이득입니다. 예. 이렇게 단수 친 것보다는 글쎄 반발한다면은 흙이 뭐 나와 끊는 수 정도 아닐까요? 그가 아니고 그 수가 아니라면은 백이 안 늘 이유는 없는데요. 그러나 만약 백이 쪽을 늘고 흙이 나와 끊는다면 백도 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최정 선수는 좀 간명한 진행을 택했어요. 예, 단수로 교환을 하고 지금 좌변 쪽을 두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좌변 쪽을 좀 서둘러서 네.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바둑을
최재형 선수가 워낙 그 전투적인 바둑이어서 좀 초반부터 좀 급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제 예상과 다르게 아주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전이 된다면 또 안국현 팔단이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국현 선수는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최재형 선수와 안국현 선수,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안국현 선수가 2승 1패로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까지 그 세 번 대결을 했는데요. 2016년도 대결에서는 서로 1승씩 나눠 가졌고 가장 마지막 대결인 2017년 바둑리그에서는 안국현 팔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상대 전적에서 안국현 팔단이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2번 남았습니다. 이번 GS 칼텍스배에서 30대 강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대회에서도 또 30대 기사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대 얘기가 지금 강세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30초. 두어졌던 16강전 5판은 30대와 20대 기사들로 대결이 여섯, 이루어졌다면 일곱, 이제 남은 여덟. 3판은 이제 20대들의 대결이거나 10대와 20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30대 기사는 이제 남은 3판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 16강전 남은 두 경기는 이 백찬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신진서 선수와 이창석 선수 간의 대결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16강전이 마무리 지어지고 8강에서도 30대 기사들이 또 강세를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네, 안국현 선수는 이번 23기 GS배에서 시드를 받아서요. 네. 16강전 오늘 경기가 첫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정기 우승자이기 때문에 16강 시도를 받았죠. 그렇다면 좀 아직은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첫 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 판에 승리하게 된다면 좀 다음 대국을 좀 마음 편히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안국현 선수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렇게 페이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4연패를 당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3연승을 하다가 4연패를 당하고 또 최근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30초. 안국현 팔단의 그런 셋, 예전의 성적에 네. 비한다면 그렇게 다섯,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일곱, 그렇기 여덟, 때문에 만일 아홉, 오늘 대국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좀 자기의 그런 페이스를 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만일 패하게 된다면 또 안국현 팔단이 초반 부진이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럴 때가 그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대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국현 팔단 입장에서는. 네. 지금 백이 이 하변을 2칸을 전개를 했는데 흙이 붙였습니다. 이 붙인 것은 백이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해준다면 이제 흙에게 흙 모양이 좀 탄력을 좀 주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최정 사단이 또 그냥 받아줄 리가 없죠. 네,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흙 석점에 비해서 주변에 백들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네. 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을 30초. 하고 싶고요. 하나, 만일 흙이 둘, 이곳을 저착한다면 끊고 넷, 이곳을 다섯, 이어서 백이 여섯, 충분히 싸울 수가 일곱. 있습니다. 그리고 흙이 아래쪽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좀 위쪽을 들게 되면 네. 다음에 흙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이곳을 끊고 호구 칠 수는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 형태가 뭐 흙이 탄력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좋은 진행이 아니라고 보고 안국현 팔단은 위쪽을 젖혀갔고 역시 백이 끊고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면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지 흙이 고민입니다. 만약 흙이 이곳을 늘고 백이 막아서 이 2점은 잡혔어요. 흙이 나오더라도 네. 이 흙렸으면 잡히잖아요. 네. 탈출이 되질 않네요. 만일 이곳이 잡히게 된다면
글쎄요, 흑이 사석 작전으로 뭐 이런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하변 쪽 흑은 좀 탄력이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두 점이 잡히면서 좀 실내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글쎄 흑이 뭐 잘 됐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백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네. 그렇다면 백이 이었을 때요. 네. 흑은 이 두 점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자칫 살리다가는 오히려 이 반대쪽 흑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느는 정도로 보입니다. 늘고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안국현 팔단은 뭐 이 진행으로 네. 하변에서 흑 두 점이 잡히게 되면서 실리로는 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 대가로 이제 흑이 좀 탄력적인 그런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선수도 역시 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찔러가는 능력이 대단한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뭐 최지영 사단이 뭐 다른 반발은 안 되겠죠? 그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치고. 될까요? 있고 네. 위로 막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을 막아서 역시 백 모양이 너무 얇기 때문에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때 흑이 꽉 막아가는 수는 안 될까요? 이수요? 네. 저는 그 수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저는 네. 판단을 했거든요. 잘 떠오르지는 않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이 맞게 되면 이제 이곳을 늘어서 백이 30초. 단수 치고 하나, 나왔을 때 셋, 끊게 되면 넷, 이 축은 여섯. 단수를 어. 쳤습니까? 단수 쳤다는 것은 나가겠다는 얘긴데요. 네. 생각지 못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된다면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모양인가요? 서로 어려운데요. 이 중앙 쪽 백도 약하고 하나, 이 둘, 흑 석점이 차단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흑에게도 큰 부담이고 또 하변 쪽도 지금 아직 남아 있고요. 네, 역시 이 두 점이 잡히는 것은 흑이 이 붙여서 오히려 실리를 크게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안국현 팔단이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는 뭐 예상이 될 것 같고요. 30초. 네, 여기서 하나, 백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셋, 상당히 넷, 난해한 진행이 될 것 다섯.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오늘 두 선수의 대결은 초반부터 좀 전투가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최재형 사단의 기풍은 워낙 그 전투적인 바둑이고 안국현 선수가 오히려 이 부차간수가 좀 전투를 걸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변에 백돌이 많았기 때문에 흑의 행마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변 쪽을 붙여서 좀 흐름을 좀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백이 곧 나가질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두지는 않겠죠. 뭐 백도 둘 수 있기는 한데요. 이쪽 공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기세라면 이쪽을 뭐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최재형 선수는 중앙을 먼저 밀어갑니다. 슈퍼루키 최재형 선수,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안국현 선수의 16강전입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2연패에 도전하는 안국현 8단입니다. 네, 안국현 8단이 이제 정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과연 이번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금 16강전 이번 대회 첫 대국입니다. 네, 느낌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안국현 선수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성적도 그렇고요. 네. 예, 수순 진행이 좀 됐는데요. 백이 이곳을 꼬부리고요. 이제 흑이 이곳을 꼬부리고 백이 단수 치고 나왔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역시 이곳은 뭐 뚫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흑이 뛰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되었는데 이 다음에 백이 어떻게 도와야 될지 30초. 하나, 상당히 둘, 어렵고 난해합니다. 넷, 지금 서로 약한 돌이 있잖아요. 여섯, 네, 일곱. 지금 흑이 뛰고 보니까 이제 이 중앙 쪽에 백도 좀 약해졌고, 이곳 돌파가 되면서 이 하변, 흑 석점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변 쪽 또 흑이 한 칸 뛰는 수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백이 지금 최재영 사단이 이곳을 밀어가고 있는데 이곳을 선수할 수 있다면 글쎄요, 이것을 뚫고 나올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곳을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나오게 되면 이 미는 수는 흑이 선수가 되지만 축이 안 됩니다. 네, 네.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흑이 돈다면 이곳 한 칸 뛰는 정도인데 네. 한 칸 뛰면 또 백도 이곳 단수를 쳐서 여섯, 또 중앙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여덟, 그리고 아홉.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열. 하변 흑 석점을 완벽하게 또 마지막 한번 제압을 할 수가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최재영 사단의 수익기는. 그렇다면 안국현 8단도 이곳을 응수하지 않고 이곳 중앙을 또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네. 백이 두더라도 흑은 이곳을 뚫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방어가 된다면 또 손 빼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이 한 칸을 뛰고 마지막. 백이 하나, 이곳 교환을 하고 뭐 둘, 중앙을 뛰어나간다든지 넷, 이런 진행도 좀 다섯, 유력해 보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안국현 선수의 손길이 그곳을 향했는데요. 네, 지금 중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선수가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손을 뺀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백도 이 교환을 할지 아니면 이 교환도 아예 하질 않고 이곳을 갈지. 지금 백도 가고 싶은 곳이 첫 번째는 이곳이에요. 네. 반대로 흑이 날을 짜게 된다면 이 중앙 백이 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중앙 흑에 대한 공격의 의미도 있고 이곳을 하나, 두거나 둘, 아니면 셋, 또 이 자리도 정말 두고 싶은 자리고요. 여섯. 네,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곳 했다는 것은 중앙을 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백이 이렇게 중앙을 예. 향하면요. 예. 이 하변의 백돌들은 좀 문제가 없나요? 지금 백이 중앙을 가고요. 흑이 하변을 간다면 이제 백은 뭐 이런 식으로 꼬부려서 네. 이 하변 쪽을 또 지킬 수가 있겠죠. 이곳 꼬부린다든지 이곳을 이어서요. 근데 문제는 이제 흑이 이곳 끊는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끊어가는 것은 백도 이곳 치봤고요.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자를 씌워가게 되면 네. 둘, 백도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넷. 지금 흑이 쪽을 뛸 수가 없잖아요. 아, 나와서 끊으면 자충이 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백이 뚫고 나와서 끈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최재영 차단이 이곳을 이었어요. 중앙을 받지를 않았네요. 그렇다면 흑이 중앙에 날일자 가는 자리. 지금 최재영 사단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이 하변 쪽은 하나, 백이 쪽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셋, 이제는 흑 석점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흑의 입장에서도 일곱, 이곳 날일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홉. 그런데 안국현 선수의 선택 좌변으로 향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를 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깨 짚어서 네. 백이 민다면 늘고요. 그러니까 이 우변 쪽 백 모양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고 이 하변 흑 석점이 연결하는 그런 수단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이 된다면 흑이 좀 더 중앙 쪽에서 좀 견고한 형태를 갖출 수가 있잖아요. 좀 더 견고해진다면 이 날일자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네, 사전 여섯, 공작의 의미도 일곱, 있는 여덟. 최재형 선수는 아무래도 이 받아주는 수보다는 예. 항상 반발의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정 사단 사실 이 있는 수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백이라면, 제가 대국자라면 있는 수보다는 뭐 이곳 굿자를 하거나 좀 더 좀 공격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연결은 되지만 백도 좀 넓은 마지막. 형태잖아요. 하나, 그래서 두텁게 두었고 그리고 셋, 이렇게 두텁게 두었다는 것은 다섯, 지금 여섯, 실전처럼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여덟, 이미 아홉.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안국현 팔단이 지금 중앙을 계속 밀어가고 있는데 아마 백이 이곳 늘게 된다면 이런 쪽 꼬부리기보다는 이 중앙 쪽을 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자리가 흑백 간의 지금 대세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백이 둔 것과는 뭐 엄청난 차이고요. 그렇다고 흑이 이렇게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예,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중앙 쪽에 백이 날일자로 차단하는 맛은 있긴 하지만 흑이 중앙 쪽 날일자를 하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이곳에 대한 또 보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기보다는 공격을 해서 중앙 쪽의 흑의 열봉을 좀 지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편이 마지막.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밀어가네요. 글쎄 뭐 백이 이곳 바다만 준다면 흑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당연히 교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곳을 백이 응수하지 않아도 지금 가능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젖혀서 이런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을 압박하는 수가 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이곳을 밀고 끊더라도 지금은 석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석점을 또 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은 요석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것은 뭐 활용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교환이 흑의 입장에서는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확실한 선수가 되지 않는 자리인데 안국 선수가 이곳을 밀었고 백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하나, 지금 이곳 날일자를 해서 최강으로 지금 넷, 차단을 했습니다. 다섯, 여섯, 네, 역시 최재형 선수 손이 빠릅니다. 여덟, 네. 아홉. 안국현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고요. 최재형 선수는 아직까지 초읽기 3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이제 흑을 지금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도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백이 여기서 후퇴를 한다면 일곱, 흑이 중앙을 여덟, 지켜서 아홉. 이 교환은 악수입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실전처럼 차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흑 입장에서도 이것이 차단이 된다면 상당히 괴로워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흑도 이것은 뭐 당연히 뭐 차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백이 양쪽 다 수습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게요? 예. 그리고 차단을 한다면요? 이 자세는 흑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백이 뚫게 되면서 이 마지막. 중앙의 흑은 잡혔습니다. 둘, 네. 잡혔거든요. 다섯, 여섯, 지금 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여덟. 안국현 선수가 이렇게 물러서게 된다면 지금 이 흑돌은 요석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안국현 선수가 이 돌은 버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곳 굿제를 해서 이제는 흑이 이곳을 한 칸 뛰게 된다면 이 중앙 백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이곳을 한 칸 뛰게 된다면 그때도 이 수가 가능한가요? 여전히 백은 이곳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네. 30초. 한 칸을 뛰게 된다면 둘, 백이 셋. 이곳을 밀어서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백이 이 흑을 양분하는 데는 성공을 예. 하겠는데요? 이 변화도 상당히 좀 난해한데요. 흑도 지금도 이것을 뚫고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도 이 느는 예. 수로 방어가 되나요? 뭐 계속 밀어가게 되면 네. 이 맛보기잖아요. 이곳과 이곳 흑을 잡는 수가. 네. 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든 차단을 시켜서 마지막. 이곳이 안 된다면 하나, 아래쪽을 끊어서 차단을 시키고 넷, 이 중앙 102점을 제압을 한다면 가장 일곱, 흑의 입장에서는 아홉. 좋은 그림인데요. 네. 지금 이 구자는 그런 의미예요.
이곳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백이 만약 입구자에 응수를 한다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부분적으로 본다면 이 구자는 그렇게 좋은 행만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백에게 날일자를 해서 둔다면은 구자보다는 한 칸을 뛰어야죠. 그러나 이곳은 그러니까 선수로 교환을 하겠다는 의미고요. 선수가 된다면 아마 흑은 이곳을 차단할 것 같습니다. 차단하고 백이 30초. 연결한다면 하나. 밀어서 둘, 셋, 백 석점을 잡을 네. 수가 있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고 백도 이것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둘지, 이곳은 좀 변수가 있고요. 네. 백이 이쪽 나가는 변화가 있고, 이쪽을 두게 된다면 이제는 백이 이쪽을 둘 수도 있지만 또 이곳을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 변화도 어렵습니다. 네. 예. 변화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안국현 선수가 지금 이곳과 이곳 어느 쪽을 끊을지도 고민이 되고 마지막. 또 하나, 아예 그냥 둘, 뿌리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넷. 둬서. 다섯, 네, 여섯, 성립하기만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예. 있겠는데요. 이곳을 밀었네요. 네, 두 선수의 이 공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이라면 흑과 백 어느 쪽이 좀 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리는 백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 하변 쪽 흑 석점을 잡으면서 백이 실리를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 중앙 쪽 정리가 어떻게 되냐고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백이 지금 공격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백이 30초. 바둑을 하나. 확실하게 지금 우세를 지금 가져갈 수가 셋. 있고요. 반대로 넷. 공격이 되질 다섯. 않는다면 여섯, 지금 흑이 이런 쪽 밀어가게 여덟, 되면서 아홉, 백도 상당히 열받았어요. 열. 흑의 이런 또 급수도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실리로는 백이 앞서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백도 확실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중앙 쪽 처리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영 선수도 초읽기 한 번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흑이 이곳 차단을 했기 때문에 백이 이제 이렇게 끊을 수는 없어요. 흑이 끊게 되면은 이제 백이 잡히기 때문에 과연 이 수가 성립을 하느냐. 30초. 하나, 그러나 흑도 이렇게 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셋, 왜냐하면 넷, 치받는 순간 이곳 다섯, 또 나오는 수가 네. 가능해지거든요. 여덟, 그곳을 끼우는 수가 있나요? 지금 때려낸다면 네, 있고요. 연결을 할 때. 지금 흑이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이 하변 쪽 백이 연결이 되잖아요. 네. 조효부 준수가 다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 흑이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끊는 수가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수가 넷, 가능하겠네요. 장문으로 지금 잡히기 여섯. 때문에 네, 그렇다면 흑이 지금 이곳 끊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 하변 백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환은 백이 좀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흑도 이곳 나와 끊어가는 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백도 이제 이곳은 한 수 보강을 해야겠죠. 네. 네, 최재영 선수의 이 끼우는 수단,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수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곳이 연결이 된다면 네. 백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곳 차단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일곱, 지금 흑이 치받게 된다면 아까 이 하변 쪽이 백이 좀 뒷맛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곳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백이 언제든지 이곳을 차단해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진행은 독백기 좀 가능합니다. 네, 안국현 선수 오른쪽에서 단수를 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확실한 선수를 찾겠다는 의미 같아요. 이제 단수 치고 그러면 단수 교환을 하고 흑이 가고 싶은 곳이 지금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어디일까요? 글쎄요, 뭐 이런 급소인가요? 여섯, 아니면 여덟, 이곳 날일자? 아홉, 네, 이곳 날일자네요. 네, 이 우변의 집도 넓혀가면서 이 백돌도 공격하는. 바둑을 둘 때 어느 자리가 큰지 참 고민되고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면 지금 이걸 흑이 뒀잖아요. 근데 반대로 백이 자리를 딱 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수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이 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조에 붙이는 수가 다선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은 안정이 되고 오히려 이 흑이 상당히 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반대로 이제 흑이 날일 자국 보니까 이 실리도 크지만 이 중앙 쪽에 백도 좀 약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날일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이 상대방이 뒀다고 둘,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여섯,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덟, 가장 쉬운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예. 지금 백이 하변 쪽 이곳이 이제 조이부친수가 다 선수입니다. 굉장히 모양도 좋고요. 네. 기분도 좋은 그래서 자리입니다. 백이 실리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백이 단연 앞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하변 백의 실리가 크게 나면서 그렇다면 지금 안국현 8단 입장에서는 지금 백의 좀 약한 돌을 좀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의 약한 돌이라면 이 중앙 쪽 돌 그리고 이곳이 조금 모양이 허술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백의 약한 돌을 공격해서 좀 실리의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안국현 선수 이 백의 열붐을 어떻게 다섯, 공략해 갈까요? 여섯, 일곱. 네, 안국현 선수의 2연패 과연 가능할지 이어지는 중반 수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